10월 26일 화요일 밤 10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6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것을 불허하고, 반면 홍범도라고 하는 항일 운동에서 소련 공산당 활동을 했던, 얼마 전에 유해 송환을 했던 그 사람의 추모식은 또 거행을 하고, 뭐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회고록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고, 상권은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권은 전환기의 대전략 이렇게 제목이 나누어져서 붙어 있습니다. 1932년생이시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뭐 또 이런 말 하면은 글쎄요, 너 친일파다, 식민지 근대 사관론자에 속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든 또 개인이든 또는 인류 전체로 볼 때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옛 잔재를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뭐 동상을 깨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떤 지금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 체격까지도 모든 것이 좌우할 것 없이 용해되어 가지고 오롯이 우리의 지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역사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근대 국가였던 일본이 이 땅에 이제 제도를 이식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물론 그 전에 6.25 전쟁과 버금갈 심각한 치열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산통 끝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또 미국의 제도가 이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지내오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녹아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모든 용해된 결과물, 물론 그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 풍속이 있겠지만은, 당시에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은 이분이 나고 자라면서 고학을 하고, 뭐 6.25 전쟁 발발하고,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고 헌병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육군 사관학교를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벤플리트 장군이 그렇게 힘을 많이 썼다 그래요. 벤플리트 장군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간곡하게 그런 부탁도 했는 것도 있지만, 벤플리트 장군도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가 있다면 동양의 웨스트 포인트를 만들자, 그래서 이스트 포인트다라고 할 정도로, 애칭을 만들 정도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았다 그래요. 그래서 4년제로 편제를 하고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사실 물자라든지 뭐 옷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미국에서 대주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전두환 대통령과 동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동기생에, 그러니까 돈이 좀 생겼다 그래요. 거기 이제 교육기간 중에, 생도 시절에. 그래서 그 고기 통조림을 이제 배고파가지고 몸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중에 동기생이 지나가는데, 야, 동기야, 와라,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그 동기하고 친해지고, 그 동기의 여동생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와이프가 되는 그런 뭐 일화도 소개됩니다만은, 상군은 이제 그렇게 가고,
하고는 주로 이제 대통령 시기 집권기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꺼냈으니까 책을 소개해야지 싶어가지고 간혹 언급할 내용들만 이렇게 집어놨는데 이걸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정치 지망생 또는 현직 정치인들 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외교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라기보다는 규정하자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예를 들어 87 체제라고 하는 거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김종인 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김종인 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경제조항 119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그 조항,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 김종인 씨도 독일에서 그 공부하고 왔는 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시행되지 않고 그냥 학술적으로 있던 것인데 이 김종인 씨는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책이 그 뭔가 학문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수한 색채로 서술되고 있어가지고 이 책을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윤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백하고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매끌매끌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기를 저는 권하고요. KTX 영종도 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200만 호 집 건설, 뭐 문화예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의 생활화, 생활체육이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전 국민 시행.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작년인가요? 그거는 뭐 박정희가 했는 거야, 뭐 김대중이 했는 거야라고 양쪽이 막 옥신각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그 역시도 우리 역사인데 오롯이 녹아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스타트를 끊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살을 덧대고 손질을 하고 전 국민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이제 노태우 집권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외교, 공산 패권이 무너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두환 집권기에 가장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간극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미국이 소련 봉쇄 전략을 위한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의 에치슨 라인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괴와 남한의 좌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소요 사태와 무력 도발을 일삼고, 그때 뭐 대표적으로 통역당은 좀 앞선 시기입니다만은 그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집권기 그 시기를 저는 액막이를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세계 경제가 호황기였고 뭐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깔아놓는 노선에서 과실을 그냥 수확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집권 초반기가 세계적인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물살을 못 탔나?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걸 왜 그때는 못 했는가? 또 시대를 약간 점프해가지고 앞서 나가서 봤을 때 메이지 집권기하고 우리가 고종 집권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고종을 비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왜 비판하는가? 예. 세계 경제 호황기라고 해도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판단이, 통찰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요들을 잘 선발을 해가지고 인재를 잘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다 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런 점들은 인정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뭐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다. 예,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나회 하니까 정말 무슨 큰 악마 집단이 아니냐, 권력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윤필용 장군 사건으로 불거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에 만들어졌던 서클입니다. 그 럭비부 사진이 여기 실려 있고, 생도복을 입은 노태우, 그 다음에 육사 시절에 동기생 전두환과 함께 있는 장면들. 뭐 일단은 특히나 럭비부 사진을 보면요,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전에 구미에서 열렸잖아요. 전국체전을 처음 만든 게 일제시대입니다. 예, 조선의 왕들은 국민들에게 체계화된 체육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럭비부의 건장한 짧은 머리의 군인들, 럭비부 서클의 사진을 보면,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확 살이 찌고 키가 자라면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동기생들, 지금은 뭐 보수 진영에서도 손절하기 바쁜 전두환 사진과 함께 있는 모습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대한민국 근대사가 다 녹아 있습니다. 뭐 5.16 이야기도 있고, 광주 5.18 이야기도 있고, 뭐 정교조 이야기도 있고,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떤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도 마찬가지 뭐 군대 두발 문제라든지 이야기하고, 민간에서의 어떤 소스를 군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군대는 흐름이 늦다, 변화가 늦다, 뭐 이런 이야기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고 한데요. 과연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군정은 권위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권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런 아비투스가 그대로 녹아 있었거든요. 말로만 문민이다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아버지 행동을 했던 거예요. 큰집 아버지, 종갓집 아버지 같은 자기도 착각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광화문 나와가지고 뭐 저녁에는 시민들하고 맥주 한 잔씩 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괴가 도발만 하면은 휴가 떠나버리고, 청와대 방구석에 숨어버리고, 휴가는 휴가대로 다 찾아먹고. 그러면 또 그러겠죠. 덮어놓고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또 쉬어가면서 해야지. 뭐 이렇게. 글쎄요, 대통령을 한번 지내고 나면 완전히 할배가 되어버리죠. 모든 에너지를 다 뺏기고. 문재인 씨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밑에서 이제 그 비서 역할을 하면서 치아가 그렇게 빠져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바마 집권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던가요? 오바마 집권 직전의 모습 바릇하거든요. 끝내고 나올 때 완전 흑인 할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이 되는 거지. 북괴 도발하는데 도망가버리고 휴가 가버리고 뭐 숨어버리고 가끔 등산쇼나 해대고, 휴가 다 찾아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죠. 청와대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반이 지금은 다 내정됐습니까? 다 끝나갈 때 국회에다가 인사 내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 공석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야말로 권위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군부라고 해서 권위적이고 이른바 문민이라고 해서 탈권위적이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미국 군대 제도를 답습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녹아있는 사람들이다. 뭐 우리 대한민국 장성들 중에서는 독일에 유학 갔던 그런 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미국 제도를 오롯이 받아들인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정치 제도까지 같이 녹아 있는 것이지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어떤 이 꽉 막혀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 군부를 가장 명징한 샘플로 드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목적 추구만 해 나가다가 모조리 죽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예 망해버리는 그러한 레밍 같은 그런 폐단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는 군대의 문화가 목적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 처리를 해 나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군대 문화를 배우고 모방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그분이 워낙 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군대 문화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였죠? 육군 훈련소 소장이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니 수송병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꾸 사고를 낸다. 왜 이러냐 분석을 해보니까 수송병들이 운전 실습 시간이 민간에 비해서 짧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간을 더 늘리자.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기름값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느냐, 라고 이제 계산을 쫙 해가지고, 자, 시행하자. 그러니까 사고율이 줄어들더라. 그건 우리 사실,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아니, 구멍가게 운영 안 하더라도 회사 생활이라도 조직 속에서 해본 사람이라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설계해 나가는, 개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대에서의 효율성, 합리성의 문화가 아주 기묘하게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만주 군대 문화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도 6.25 전쟁 당시부터 예,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만들어야 된다. 또 국비 유학생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예, 군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우리나라의 기능공이라고 하는 직능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들, 엔지니어들, 우리가 그걸 천대에서 부를 때는 공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화부터, 언어부터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군인 보고는 군발이, 엔지니어 보고는 공돌이, 장사하는 사람은 장돌뱅이,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쪽발이, 짱깨,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 편하고 정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죠? 그럼 니는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특성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특성들을 살려왔던 것이 오히려 지금 열정과 어떤 기질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산업공상 문화가 다시 부활하면서 심지어 서울대 나온 애들도 아마 필요 없다. 나 구급 공무원이라도 거기 들어갈게. 얼마나 좋노? 특히나 봐라. 코로나 때도 다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우리 월급 하나도 안 깎인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야성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해운대 앞바다에 닭이 되어버린 그런 갈매기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딱한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일소하고 사회의 이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책 내용은 별로 말하지 않고 제 이야기만 자꾸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군인 2사람이 죽은 날짜입니다. 사망, 서거한 날이 오늘 10월 26일이 되기에 제가 오늘은 다른 주제, 재밌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남겨야지 싶었는데 그냥 급하게 이 책 2개 꺼내가지고요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 지망생 아니더라도 외교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많은 학술 서적도 있지만 이 2책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